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개학 3주 만에 학생 확진자가 4배 넘게 폭증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실. 수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교실 안은 텅 비었고 교사 혼자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교실에서는 교사가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급 학생 가운데 확진자가 20%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교육청 권고에 따른 겁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학급이 절반을 넘으면 해당 학년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학습 꾸러미라든지 또 과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중에 출석을 했을 경우는 와서 그 학력을 보충하는. 하지만 결정은 학교장 재량이어서 학교마다 수업은 제각각.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돌봄도 비상입니다. 부담되죠. 아무래도 못 벌고 그냥 일에 손 놓고 그다음 집에서 애들 먹이는 것도 일이고. 개학 3주차를 맞은 도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학생 확진자는 7,200여 명. 개학 첫날 1,500여 명에 비해 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초중고교 70여 개 학급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교직원 580여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만 8,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03명, 누적 확진자가 10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제주도 방역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지정 위탁 의료기관 20곳에서 5살부터 11살 대상 소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풍력 발전에 이어 태양광 발전까지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허술한 예측으로 인허가를 남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3년 전 2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고석준 씨. 사업자가 우후죽순 늘자 전기 가격은 떨어져 지난해 수익은 1,800만 원으로 15%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태양광 발전에도 처음으로 출력 제어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큽니다. 단가도 계속 하락하고요. 그리고 한전에서는 출력 제한을 하겠다고 해서 발전량을 저희 발전을 해도 발전이 안 되게끔 이제 막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에도 본격적으로 출력 제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1년 만에 10% 이상 늘어 전력 수요가 적은 봄, 가을철에는 과부하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4, 5, 4월, 5월에 차단이 좀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좀 차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2,000곳 넘게 인허가를 남발했다는 겁니다. 발전력을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발전력을 두고 용량을 키우면서 임의적으로 수독을 시킨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발전 사업자들을 허가를 해주면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들과 현재 신규 사업자들 간에 충돌이 생기는데 왜 이 문제를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낮아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하기도 어렵다며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력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제한이 연간 300회가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계속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출력 제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 행장 부지 무상 사용에 합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부지 무상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마다 갱신하며 건축물 축조 허용과 임대 사용 농경지 보상 문제를 제주도가 해결하라는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 행장 일대 184만여 제곱미터의 일제 전적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제주시 구도심에 있는 재미섬 건물을 사들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제주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문제가 됐던 절차는 이미 다시 밟았다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물 매입 가격이 100억 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인 40억 원을 넘었는데도 제주도가 심사 절차 없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매입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 논란이 일자 2달 뒤에 받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위법이라는 도의회의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0억 원 이상 문화시설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재미섬 건물은 문화시설이 75% 미만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 결과 건물 매입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절차상 문제만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절차를 지키면서 도의회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경매에서 20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절차상 문제도 드러난 만큼 매입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시장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부풀려진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입하려고 해서 도민 혈세를 낭비해서 절대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추진된 재미섬 건물 매입은 계약금 성격의 1차 중도금 10억 원만 지급됐고 중도금과 잔금 90억 원은 남겨둔 채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나왔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예산 출연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라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도 2025년까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폐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민사고 측은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신입생 모집 관련 일정이 시작되는 오는 9월 이후 거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주 MBC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존폐기로에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사고 폐지가 영재교육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다. 학교 서열화 폐지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두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민사고 측은 일단 일반고 전환은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생각했을 때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문제입니다. 때문에 입학 전형 요강 등이 확정되는 올해 9월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향후 운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일단 고려하는 것은 영재고,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학교 전환 등 3가지입니다. 영재고와 특성화고 전환 모두 교육부 동의가 필요한데 민사고에만 전환을 허가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안학교로 전환이 유력하지만 기존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어서 영재 모집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결국 학교 측이 제기한 자사고 일괄 전환에 대한 헌법 소원 결과가 거의 유일한 희망인데 2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들 간의 입장도 갈리고 있는 상황. 영재들을 키워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고요. 그 설립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설립 이념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 형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학비만 수천만 원의 기족학교라는 비판과 진정한 의미의 영재교육은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사고의 거취에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오늘도 강풍을 동반한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현재 아침 출근길에도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다시 서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내내 흐리고 안개도 짙게 끼는 만큼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은 오늘 오후면 잦아들겠고요. 현재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도 오후면 해제되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면서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11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서부와 동부 지역 13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늘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풍랑특보도 내일 발효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지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부터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되는 가운데 보상금 신청을 위한 증명서 청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만 할 수 있었던 제족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신청이 유족으로 결정된 형제, 자매 등 반계 혈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는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반계 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재적부 신청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주 4.3의 현장을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4.3길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1억 1천만 원을 들여 4.3길 2개 코스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4.3길은 이달까지 도내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3 유적지 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현재 제주 4.3길은 6개 코스가 조성돼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4.3 74주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3 교육 주간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2시간 이상 4.3 교육을 실시하고 위촉된 4.3 명예교사를 통한 수업도 진행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직원 간의 호칭을 매니저로 통일하는 수평적 호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지방 공기업 최초로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했는데 직책자는 기존 호칭을 유지하지만 부서원은 매니저로 호칭을 통일해 수평적 조직 문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음 위에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제주에서 탄소 없는 섬 홍보에 나섭니다. 조승환 씨는 오는 20일 제주시 연동 누에마루 거리에서 열리는 빙하의 눈물 탄소 중립 제주도와 함께 행사에 참여해 새로운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합니다. 제주도는 행사 당일 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노래 공연과 묘목 나눠주기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매, 노인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한 문자 알림 서비스 효과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실종자 알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문자를 발송한 15건 가운데 8건의 실종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실종 사건 1,500여 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치매 환자나 장애인이 642건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험이 실시됩니다. 이번 통합채용은 제주도 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68명을 선발하며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는 필기와 면접 시험 등을 거쳐 오는 6월 8일에 발표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